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아무래도 대구 지역의 삼성 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경북고등학교 출신 1차 지명의 5년 주기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삼성은 2009년 경북고 출신 1차 지명 김상수 선수 이후로 5년마다 경북고에서 배출되고 있는 1차 지명이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대구의 연인 김상수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경북고 시절부터 제2의 이종범 혹은 드디어 대구 지역에도 이종범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천재 유격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격수를 봤기 때문에 수비도 굉장히 물샐 틈 없이 좋았고 빠른 발을 활용해서 프로에 안착할 시 1번 타자로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받았던 선수죠. 경북고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오지환, 허경민, 안치홍 등과 함께 90년생 4대 유격수로 불렸던 김상수 선수는 무난하게 삼성의 1차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로에 온 김상수 선수는 당시 팀의 유격수에 국민 유격수라 불렸던 박진만 현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유격수로 있었는데요. 이 박진만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2루수로 뛰면서 프로리그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김상수가 2루수를 잘 보니까 이제 유격수로 안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쓰자마자 박진만 선수를 팀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박진만 선수는 그 이후에 SK로 이적을 해 커리어를 마감하게 됐고요. 김상수 선수는 처음 유격수 주전이 되자마자 팀의 한국 시리즈와 정규리그 통합 우승을 이끌면서 우승 유격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2년, 13년, 14년 무려 4년간 삼성이 통합 우승을 할 동안 김상수 선수는 항상 유격수 자리를 지키면서 팀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류중일 감독이 팀을 이끌었는데 류중일 감독은 아무래도 조금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감독입니다. 소위 말하는 슬롬3 좀 강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상수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라이온즈 파크에서 김상수 선수가 이렇게 오래 유격수로 뛰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 당시에 삼성이 쓰고 있던 야구장은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의 대구 시민운동장이었죠. 그 시민운동장의 잔디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수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상수 선수는 조금 젊은 나이에서부터 잔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가 됐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커리어가 조금 빨리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커리어가 꺾인 김상수 선수는 팀 내에 동갑내기 이학주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2루수로 포지션이 변경되는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김상수의 전성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났을 거라고 믿었던 김상수 선수는 올 시즌 KT로 이적을 하게 됐고 그 KT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군 입대를 해서 빠진 공백을 김상수 선수가 매우 훌륭하게 메워내면서 올 시즌 KT의 우승 도전에 김상수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9년 이후 5년이 지났죠. 2014년 1차 지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경북고 출신의 박세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경북고의 1차 지명인데 왜 삼성에서 뛰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 KT 같은 경우는 신생팀 창단의 혜택으로 지역 1차 지명이 끝난 이후에 전국 단위의 1차 지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당시에 사기꾼이 나온 학교인 대구 상원고의 이수민 선수가 고교 탈삼진 신기록을 세우는 등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활약이 좋았던 자완투수인 이수민 선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삼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죠. KT는 당연히 기다리고 있던 경북고 박세웅 선수를 1차 지명하게 됐고 KT에서는 창단 첫 해부터 2군 리그에 박세웅 선수를 1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박세웅 선수는 2014년 퓨처스 리그에 참가한 KT의 1선발로 활약을 하면서 퓨처스 리그 다승 그리고 탈삼진 2관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 시즌 개막전 미디어데이부터 KT의 대표 선수로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삼성 감독이었던 류중일 감독이 저 선수 참 탐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본 삼성 팬들은 그럼 1차 지명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다 지나간 일이 됐고요. 재밌는 점은 이 2015 시즌 박세웅이 1군에 데뷔하던 시즌에 이 선수의 커리어에 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당시에 정말 대형 트레이드였던 4대5 트레이드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됐고, 당시에 변변한 선발 투수 유망주가 없었던 롯데 최고 유망주로 등극해 경험치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박세웅 선수는 2015년에 팀을 옮겼는데 2017년에 팀 에이스 역할을 해내면서 12승을 거뒀고 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완성도를 보여줬고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린 선수를 롯데 자이언츠는 너무 많이 던지게 했다는 점이죠. 뒤를 보지 않고 선수를 좀 무리하게 기용을 했고, 그게 무리가 됐는지 2017년에는 박세웅 선수가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정말 잘 나갔지만 2018년에는 개막전을 남보다 늦게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2019년을 앞두고 수술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았던 당시 롯데의 운영에도 뭔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의 투수 같았으면 이렇게 수술을 어린 나이에 하고 다시 궤도에 돌아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박세웅 선수는 이 수술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스텝업의 과정으로 삼고 슬라이더를 다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포심 패스트볼과 포크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박세웅인데, 슬라이더를 깨우치면서 현재 포심,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4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선발 투수로서의 완성도를 조금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에 1군에 돌아온 데 성공했고, 2020 시즌부터 다시 한번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이제는 과거의 유망주가 아닌 확실한 토종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재밌게도 대구 지역에서 태어나 삼성의 1차 지명 후보로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KT의 1차 지명을 받게 됐고, 이 KT에서 미래 에이스로 꼽혔지만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됐고, 그 롯데의 에이스가 된 이후 팀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신 롯데맨이 된 박세웅 선수입니다. 이렇게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스텝업도 가져가게 됐지만 우승과는 평생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박세웅과 굉장히 닮은 1차 지명이 또 있습니다. 2019년 경북고 출신 1차 지명 원태인인데요. 얼굴 말고 이 선수들의 투구 스타일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가리고 보면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의 신장 역시도 180 초반대로 투수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신장인 것도 비슷하고, 두 선수 모두 몸집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죠. 최근에 이제 몸집이 많이 두꺼운 투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과거 약간 80년대, 90년대 최동원 선수라든지 뭐 이런 올드스쿨 에이스들을 보는 듯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던지는 구종도 굉장히 비슷하죠. 박세웅은 슬라이더, 원태인은 체인지업, 주무기가 있긴 하지만 커브나 포크볼 같이 다른 구종도 잘 다뤄주고, 선발 투수로서 매년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만 별다른 부상 없이 잘 가고 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물론 박세웅 선수는 초창기에 한번 수술을 하긴 했지만 현재 보여주는 기록도 그렇고 누가 경북고 선후배 아니랄까봐 굉장히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리그 국가대표 동료로도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태인과 박세웅 모두 지난해 WBC에 한국 투수진이 초토화되는 와중에 두 선수가 가장 잘 버티며 경북고가 국대를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아무튼 원태인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선수는 2019년 이후에 대비해 정말 빠르게 별다른 문제 없이 팀의 에이스로 안착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현재 기아에 있는 김기훈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원과 함께 빅3로 뽑혔는데, 이 선수들과 고교 시절엔 비슷했지만 프로에 와서는 훨씬 차이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국가대표급으로 활약을 했던 적이 없지만 원태인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를 논할 때 이 선수를 논하진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 올 시즌 아시안게임 대표로도 이미 발탁이 돼 있고 APBC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프리미어 12 같은 대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일 수도 있는 선수니, 이 선수는 삼성이 어깨를 잘 보호해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삼성 살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박 1차 지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 2014년, 2019년 3명의 1차 지명들을 만나봤는데 이제는 1차 지명이 없어졌죠. 그런데 5년이 지난 2024년 드래프트에 1차 지명은 아니지만 전면 1라운드 픽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북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미르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상수, 박세웅, 원태인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야구 선수로서 그렇게 엄청 특출난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급으로
잘 성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이 세 선수 모두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굉장히 빨리 접했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워크애식을 통해 야구에 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생활 관리도 잘 되고 야구를 잘하려는 향상심도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상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에서 2루수로 포지션 이동, 그 이후에 2루수에서 유격수로 포지션 이동을 하는 다소 본인에겐 굴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부분을 잘 해냈고, 박세웅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수술을 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분명히 잘 이겨냈고, 원태인 같은 경우는 다른 동료가 이렇게 날아갈 때 전혀 옆길로 새지 않고 앞길로 직진해 국가대표급으로 올라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미르 선수도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진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고교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의 팔뚝 굵기와 하드웨어, 굉장히 짱짱한 웨이트가 잘 된 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미르 선수가 얼마나 자신의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벌써부터 프로의식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도류로 활약을 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게 보일 수 있는 점은 그만큼 야구를 열심히 해서 양쪽에 모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전미르 못지않게 이도류로 좋은 재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조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투수 쪽에서 많이 던지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투타 기록이 모두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전미르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 같은 체력으로 이걸 다 이겨내고 있다는 점이죠. 프로에서 전미르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체력 그리고 워크애식 갖추고 있다면 어떤 팀이든지 1라운드 지명을 하게만 된다면 김상수, 박세웅, 원태인처럼 국가대표급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원태인과 김상수는 데려왔고 박세웅은 놓쳤던 삼성 팬분들이 산미르 외치면서 괜히 전미르를 찾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역 출신의 1라운드는 1차 지명이 없어졌지만 그 팀 팬들의 정말 큰 로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순위는 롯데가 선순위라는 거. 미래에 가자.